네, 2023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 점수 산출 과정 분석하는 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본 수능 2022 대수능에서 국어 만점 표점이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볼 건데요. 원래는 이 만점 표점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오늘 자료는 원래 제작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독특하게 국어가 워낙 만점 표점이 높게 나와가지고 특히 언매에서요. 왜 그런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특히 국어는 공통이 유리할수록 공통 점수가 높을수록 표점이 높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 만점 표점이 그럼 높게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표준 점수에 대한 기본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표준 점수가 지금처럼 공통 선택 말고 기본 과학 탐구나 사회 탐구처럼 단일 원점수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수능 있죠? 기존 수능 국어 수학에서도 표준 점수 공식 자체가 워낙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거 분석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 공통선택 왜 분석하고 있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것 뿐이고, 공통선택으로 나눠지면서 이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표준 점수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번에 왜 이렇게 국어 표점이 높게 나오는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표준 점수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제 정규분포 형태에서 이제 표점이라는 게 특히 이제 표준 편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아래에 이제 우리가 시험 점수가 완벽하게 정규분포 곡선이 나오기는 어렵죠. 요새는 막 M자 형태도 많고요. 양극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그래프를 가져왔고, 오늘은 이제 평균의 역할은 별로 안 할 거예요. 평균이란 건 말 그대로 이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균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고,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의 역할이 뭔지 표준 점수에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오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 기본 공식을 보시면요, 요 앞에 이제 100하고 20은 우리가 표준 점수로 바꿨을 때 원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준 점수로 바꿨을 때 평균을 100에 맞추고 표준 편차를 20으로 맞춰주면 100 플러스 20 곱하기 뒤에 지점수 이렇게 하면 되고, 탐구처럼 평균을 50, 표준 편차를 10에 맞추고 싶으면 앞에를 50 더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평균 점수와 뒤에 있는 표준 편차는 본인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가 이제 지점수죠. 흔히 지점수 또는 Z점수, 말 그대로 표준화 점수. 그래서 내 원점수로부터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되는데, 딱 식을 보면 알겠지만 평균도 작을수록 좋고 표준 편차도 보통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은 낮을수록 좋은 게 모든 수험생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수험생 기준으로 평균이 낮을수록 이 지점수가 커지기 때문에 평균이 낮을수록 좋은 건 모든 수험생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표준 편차가 작은 건 위에 분자가 양수인 친구들, 즉 내 원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 반대로 내 점수가 평균보다 작은 친구들, 낮은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점이 더 내려가요. 그 밑에 표에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가 중요한데요. 자, 기본 표준 점수 구조에서요. 기본 표준 점수 구조에서 자, 평균은 아까 위에 그래프 보셨지만 모두 50으로 이제 일정하게 맞춰 드리겠고요. 표준 편차는 작은 경우, 그리고 보통인 경우, 그리고 큰 경우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형성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원점수를 뭐 10점 단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칸이 너무 많아지니까 2, 30점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5개의 점수만 보겠습니다. 보면 평균을 모두 지금 50으로 일정하게 맞춰놓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특징이 뭐죠? 만점 표점이 높아지고 빵점 표점이 낮아지죠. 즉 어떻게? 표준 점수의 이 형성되는 폭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만점 쪽의 인원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점의 희귀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희귀한 만점이라고, 몇 명이 안 되는. 마찬가지로 빵점도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표준 점수의 특징은 전체 점수를 이게
나눠 갖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을 100에 맞춘다는 얘기 자체가 내가 많이 가져가면 제가 조금 가져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전체를 더했을 때 지점수라는 구조 자체가 평균에 0에 맞추는구나. 그러니까 위에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여기 만점 쪽에서 인구가 적잖아요. 빵점 쪽에서도 인구가 적고, 그치? 그리고 가운데 인구가 많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점 쪽에서 인구가 적고 빵점 쪽에서 인구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만점과 빵점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점수가 확 올라가는 효과가 난단 말입니다. 그게 표준 편차가 작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어떻게 돼? 방금 봤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만점도 표준 편차가 많이 올라가고 빵점도 많이 내려가요. 이해됐죠? 여기 오른쪽 특징을 보세요. 오른쪽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평균은 아까 말했지만 평균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이 평균은 작을수록 좋다는 거고, 표준 편차는 모든 학생들에게 작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내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학교 표준 편차가 작아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학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좋은 거는 말 그대로 상위권 친구들이 그런 거고, 하위권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지점수랑 표준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자체가 역사를 기록할 때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분석 자체도 승자에 의해서, 즉 상위권 친구들 기준으로 설명을 다 하니까 어떻게 표준 편차가 작으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내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 반대로 내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점이 더 멀리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 왼쪽 표 보면 이해되셨죠? 그리고 보통의 표준 편차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표준 점수가 보통으로 형성되고, 이제 표준 편차가 큰 경우, 표준 편차가 크다 무슨 뜻이죠? 가운데 점수 인원들, 즉 평균에 몰린 점수 인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양극화됐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즉 만점 받은 애도 많고 그 다음에 빵점 받은 쪽도 많고 인구가, 그 말은 만점이 희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100점이고 나도 100점인데 그 인구가 100점의 인구가 많아지면 표준 점수가 높지 않게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면 표점을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처럼 167점이 아니라 나도 140, 너도 140, 얘도 140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크다는 얘기는 만점의 인구도 많고 빵점의 인구도 많고 표준 편차가 멀리 올라가지 못한다. 이해되셨죠? 요게 큰 분모가 크니까. 그래서 만점도 멀리 올라가지 못하고 빵점도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즉 만점 표점과 빵점 표점의 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조에 의해서 오늘 그 국어 만점 표점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죠? 여기 위에 그래프 다시 한번 봐드리면 녹색 그래프, 표준 편차가 큰 경우 무슨 뜻? 중간 점수도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여기 보세요. 100점의 인구 밀도 높죠. 만점 쪽이. 빵점의 인구 밀도도 높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으면 그게 희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표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요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국어가 이번 수능의 국어가 이런 형태, 왼쪽 형태를 갖고 수학의 오른쪽 형태를 갖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일단.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표준 편차가 작다는 뜻은 평균에 몰린 중간 점수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양끝 점수의 인구 밀도가 낮단 말이에요. 이번에 국어 그 표준 점수 도수 분포 보세요. 만점도 인구가 적고 빵점 적도 인구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끝 점수 희귀성이 있어서 표준 점수가 양극화된다. 알겠죠? 표준 점수가 높은 점수는 멀리 올라가고 낮은 점수는 또 여기 멀리 내려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원점수 기준으로 이제 양극화된단 말이에요. 인구 밀도가. 즉 중간 점수는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은 경우보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양끝 점수가 인구 밀도가 약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은 경우보다 양끝 점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희귀성이 높지 않으니까 양끝 점수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표점이 아주 높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표점이 아주 높아지도 않고 빵점마저도 아주 많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표점의 폭, 전체적인 폭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언제 그렇다? 표준 편차가 크면.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번 그 공통선택에 의한 표점의 그 높낮이 형성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일단 오늘 할 내용의 기호를 상기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방금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점 함수는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기호는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겠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만
뭐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번 국어 수학 수능 표준 점수가 표점 함수에 의해서 결국 산출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만 복잡해서 그렇지 이게 평가원에서 하는 작업을 제가 수식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국 평가원에서 만든 가중합이라는 거. 가중합 뭐였죠? 공통과 선택 조정의 지점수들을 어떻게 배점 비율을 적용해서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공통 선택 점수에 의한 1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고, 최종 표점도 결국 이 가중합을 평균 100, 표준차 20으로 표준화해서 표준 점수를 낸 거기 때문에 최종 표현도 표준 점수 표현이 이렇게 돼요. 공통과 선택에 의한 1차 함수 형태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평가원 책자에서 이 간과한 부분, 또는 원래는 알고 있지만 그냥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생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거기 보면 가중합에다가 20 곱해서 100을 더했거든요. 평가원 책자의 설명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세요. 가중합의 평균은 0이 맞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수식에 의해서. 그런데 표준 편차는 1이 안 나와요. 절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분산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요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공분산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1이 안 나옵니다. 보통 0.9 얼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공분산을 적용하면 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원 책자처럼 100 플러스 20 가중합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중합의 표준 편차를 한 번 더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공분산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최종 표점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아까 보여드렸지만 최종 표준 점수는 100 더하기 20 곱하기 요게 가중합의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요게 가중합입니다. 요게 가중합의 평균. 근데 이건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0이라 그랬고 요거는 1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 0을 적용하고 요거는 적당한 값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중합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프라임, 즉 시그마 다시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일일이 전개하고 그렇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해주세요. 확인만. 표준 점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준 점수는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계속 제가 전개를 해서 목표가 뭐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그 수능 만점표점 높게 나온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해드린 겁니다. 따라서 표점 함수는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는 위에 있는 거 이제 그대로 적어드리면 위에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A, B, C예요. 여기까지. 그냥 약간 웃음 나오죠, 웃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자, 표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정확한 값과 아까 말했지만 가중합의 표준 편차 1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평가원 책자에서는 그냥 근사치로 실제 1하고 가까워요. 0.9 얼마라서 가까운데 평가원 책자처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1로 설정하고 표현한 근사값도 한번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평가원 책자에 나온 표현대로. 그래서 이렇게 ABC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제목 잘 받으시고요. 특히 이 상수항 C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표점 함수에서 A, 표점 함수에서 B, 표점 함수에서 C가 오른쪽에 보면 두 개씩 기록해 놨는데 왼쪽이 정확한 값이고 오른쪽이 근사값입니다. 근사값. 가중합의 표준 편차 1로 설정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A, B, C를 결정하는 값들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와, 이렇게 이제 많은 값들이 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값들이 막 어떻게 계산돼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은 별표 붙인 거 있죠. 제가 스타 붙인 것들은 전국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대문자, 소문자들은
그룹별 값이에요. 그룹별. 요거 눈여겨서 잘 봐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사진 찍어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조금 복잡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주세요. 그럼 표점함수에서는 아까 위에 보셨지만 개수 A만 조금 간단하고 BC는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A 값은 여기 이제 기록을 했지만 A 값은 저렇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 프라임을 1로 가중할 표준 편차를 1로 만약에 표기하면 근사각 값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전국 공통 표준 편차인 S 스타 값만 알면 A 값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반대로 A 값을 찾게 되면 근사치 값을 찾게 되면 전국 공통 표준 편차는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 보면 전국 공통 표준 편차에 영향만 받는다. 누가? A 값이. 그래서 얘만 찾아주게 되면 최소한 전국 공통 표준 편차의 근사값은 알아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놨지만 찾게 되면 전국 공통의 점수의 표준 편차 값은 근사값으로 찾아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얘를 1이라는 값으로 근사값을 적용하면 이렇게 약 전국 공통 표준 편차는 5A분의 P, P는 공통 배점이고요. A는 공통 1점의 표점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외우기 좋게 곱하기로 표현한 거고 우리가 P 값이 두 개잖아요. 국어는 76, 수학은 74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두 개 외우면 또 헷갈리니까 5분의 76, 5분의 74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75라고 어차피 근사값이니까 그리고 공분산에 의한 오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 값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공식을 외우려면 저는 이제 편하게 외우려고 요걸 하나 이제 근사치 공식으로 근사값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공통 1점의 표점인 A 값과 전국 공통 표준 편차인 S 스타 값을 둘이 곱하면 15 전후예요. 이거 무조건 근사값이 이렇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A 값을 찾던지 S 스타 값을 찾게 되면 상대편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둘이 곱해서 15하고 근사치니까 약간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 개념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근사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1에 봤던 모의고사들 공통 1점의 표점의 근사값을 이용해서 전국 공통 표준 편차를 대략적으로 추정했습니다. 보면 3모부터 9모까지 7모, 10모를 제외한 4번의 모의고사와 대수능 A 값들 찾은 거예요. A 값 뭐였죠? 공통 원점수 1점의 표준 점수입니다. 어차피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각 그룹별 선택 1점의 표준 점수 가지고 막 선택 평균이 얼마냐, 선택 표준 편차 얼마냐 이렇게 찾기 어려워요.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이렇게 식은 한두 개밖에 없는데 데이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부정방정식이라 나머지는 못 찾고요. A 값을 이용해서 전국 공통 표준 편차는 알아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제가 앞 영상들에서 근사값으로 다 찾아드린 거니까 A 값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찾아줬어요. 대수능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 수능을 잘 보세요. 수능.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국어의 대수능 공통 1점의 표점인 이 1.1574입니다. 이게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해 보세요. 유독 크게 나왔죠. 다른 건 전부 다 0. 얼마인데 얘만 1.1574예요. 그럼 이거 왜 그런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A랑 S 스타를 곱하면 15랑 비슷한 값이잖아요. 제가 이제 쓰고 싶은 게 얘거든요. 근데 이제 15는 제가 76과 74를 구별하기 싫어서 하나만 외우려고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국어의 S스타는 조금 더 가까운 근사값이 얘고 왜냐면 아까 5A분의 P였잖아요. 공식이. 얘도 5A분의 P니까 5A분의 74로. 그래서 솔직히 왼쪽이 더 근사값이다 오른쪽이 더 근사값이다 저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분산에 의한 또 오차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이 근처라는 값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왼쪽에 가깝다 오른쪽에 가깝다 저도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저희가 디테일한 점수값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근처 값에서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 데이터 없이 추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근처에 있다라고 추정하는 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2021 동안 응시한 시험들의 공통 1점의 표점 계수인 A 값들을 먼저 찾고 이거를 기준으로 S 스타를 다 추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를 한 이유를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외우기 좋은 A, S 스타는 약 15, 그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계산해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OA분의 P, 즉 공통 배점을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보려고 한번 이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어느 게 더 정확하다고는 저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만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인 공식, 그 다음에 공통 배점을 적용한 경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을 말씀이 뭐냐? 바로 수능에서 국어에 보세요. 국어의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작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공통 표준 편차 매우 작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그 기본 원리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애들 점수를 가운데로 몰았다는 뜻이에요. 공통 점수가 애들이 수험생들이 가운데로 몰렸다. 양 끝은 작고 빵점도 적고 만점도 적고 공통점수 기준으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가운데 작게 나왔다는 얘기는 애들이 다 가운데로 몰렸어. 무슨 얘기야? 시험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어려운 문제들은 다 찍고 뭐하고 해가지고 애들 점수가 가운데로 몰린단 말이에요. 보통 시험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많으면 그 문제들을 이렇게 맞추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점 쪽이 적게 나오고, 또 찍어서 틀리고 맞고 막 하니까 점수가 애들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생각보다 또 빵점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는 이유는 또 맞춘 문제들은 또 맞추니까 표준 편차를 작게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그 시험 난이도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쉬운 문제는 많이 쉽고. 그래서 국어가 이번에 공통 표준 편차가 이 정도 범위에서 나왔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문제를 내도 아시다시피 수학 실력 좋은 친구는 워낙 많고, 또 이번에 특히 공통 수학 같은 경우는 문이과가 합쳐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력 좋은 친구들은 되게 잘 보고 안 그런 친구들은 또 많이 빵점적으로 나오잖아요. 왜냐면 또 문제 자체가 이과 같은 경우는 옛날 가용 난이도만큼 막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또 없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어떻게 표준 편차가 커진단 말이에요. 양극화. 이해되셨죠? 특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수학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국어보다 이거 전부 뭐죠? 공통 점수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국어가 오히려 만점이 2점 높은데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가 작고, 수학이 표준 편차가 보통 더 크죠. 그래서 수학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소하고 비슷하게 나왔고요. 솔직히 국어만 어떻게 공통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게 나왔다. 무슨 뜻? 아까도 강조해드렸지만 시험을 공통 어렵게 내면서 가운데 애들 점수를 몰아붙였다 이 뜻이에요. 선택은 분석하기 어렵고요. 선택 점수를 분석하는 건 개수 BC를 해야 되는데 BC는 아까 봤지만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따로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능 국어의 전국 공통점수 표준 편차를 다른 때와 달리 가운데로 몰아붙였다. 애들을 표준 편차가 작게. 아시겠죠? 그래서 만점 표점을 이걸 갖고 어떻게 끌어올린다? 이제 밑에서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아까 기본 표준 점수 원리 기억나시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만점도 오른쪽으로 멀리 올라가고 빵점도 왼쪽으로 많이 내려간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인이 뭐다? 공통성태 유불리랑 상관없이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작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표준점수 도수분모표라고 해가지고 교육부 평가원에서 수능 보고 성적표 주기 전날 이렇게 발표하는 데이터 있죠. 이제 그 표를 갖고 온 건데요. 거기에는 뭐 남녀 인원수 이렇게 성별 구별은 있고, 그다음에 비율은 따로 없거든요. 이제 비율은 제가 엑셀 이용해가지고 각 점수 도수 인원을 전체 인원수로 나눈 거예요. 퍼센트로 표현한 겁니다. 숫자가 굉장히 작은데 이제 퍼센트로 실제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 보면 아시겠지만 의미 아시겠죠? 만점과 빵점, 국어는 비율이 적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높죠.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표준 편차의 크기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해되셨죠?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 인원이 적고 여기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와의 관계 잘 기억하세요. 국어가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의미고 수학이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의미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공통 선택이 합쳐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변형해서 해드릴 거예요. 변형해서.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한눈에 안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명의 도구를 써야죠. 아무래도 그냥 저희가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엑셀을 이용해서, 엑셀 또는 한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도표를 차트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서 엑셀이나 한셀 들어가면 차트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를 긁은 다음에 차트 기능 누르면 한 방에 그림이 나와요. 근데 거기 차트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설명하기 가장 적합한 그런 차트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그래프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자, 보면요.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와 수학 그 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이제 표준 점수입니다. X축은 표준 점수. 이산 데이터잖아요. 원래는 막 소수점까지 있는 거지만 전부 다 반올림해서 표준 점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X축은 표준 점수예요. 여기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시겠지만 실제 표준 점수별 도수입니다. 윗줄이 국어고 밑에 줄이 수학이에요. 전체적인 이렇게 분포를 한번 봐주세요. 정규 분포 느낌 날 비슷하게. 자, 왼쪽은 이 오른쪽 이상 그래프를 연속 확률 분포 느낌 나도록 한번 그려본 거예요. 차트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그럼 마치 뭐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해가지고 약간 정규 분포 느낌 나게끔 이렇게 국어가 그려졌죠. 수학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심하게 뾰족뾰족거리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4점 단위로 잘리고 3점 단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통 있는 점수, 없는 점수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많이 수학은 변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국어는 2, 3점이고 수학은 2, 3, 4점이기 때문에 4점 틀리고 3점 틀리면 어느 표준 점수는 인구가 많고 그 다음 점수는 인구가 적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점 하나 틀리고 3점 하나 틀리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수학은 이제 저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 미리 그냥 봐두시기만 하세요. 이건 뒤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빵점 표점하고 만점 표점의 이 폭이 멀고요. 수학은 빵점 표점하고 만점 표점의 폭이 이게 크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의 공통표준 편차가 작고 수학의 공통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오른쪽으로도 멀리 가고 왼쪽으로도 멀리 가고 표준 점수가 표준 편차가 크면 오른쪽으로 멀리 못 가고 왼쪽으로도 멀리 못 가고 그런 느낌이에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얘도 전체적인 분포가 국어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따 뒤에서 그려드릴 거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수학은 이거 하나씩은 뾰족뾰족 표정 나왔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도 실제로 국어가 더 높아요.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이산 확률 분포 그래프의 느낌은 이건 X축은 표준 점수지만 실제로 원점수 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점수 오른쪽이 만점이고 왼쪽이 빵점에 해당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이 변환 원점수예요.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변환 원점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개념을 잘 잡으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평가원 책 잡으면 가중합이 있잖아요. 가중합이 뭐죠? 공통 지점수와 선택 조정 지점수를 배점비 적용해서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중합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변환 원점수는 뭐냐면 원점수 크기의 가중합이에요. 그냥 이걸 제가 원점수 크기에서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점수나 표준점수 크기에서 가중합을 적용하면 이게 안 와닿잖아요. 저희가 마트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 사고 이거 1,200원 이렇게 내는 게 편하죠. 막 외국 돈으로 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몇 달러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게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환 점수는 우리나라 원화 개념이고요. 지점수나 표준점수는 외국 돈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 돈의 환전 개념이라고 제가 썼네요. 그래서 본질이 같다는 건 같은 거를 환전만 한 거예요. 환전만. 아시겠죠? 크기만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단위가 다르니까 돈의 단위가 다르니까 1차 함수로 서로 변환되고 요거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 또 한번 디테일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번 수능 국어 수학은 가중합을 지점수 크기에서 하고 있죠. 지점수 크기. 이해되셨죠? 그 평가원 책에서 보셨죠? 그리고 예전에 한 2010 전후쯤 해가지고 아주 예전 2010 전 12여 년 전에 뭐 2005, 6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 수학 가형에서 저희가 뒤에 선택 부분 나눠서 본 거 기억나시죠?
뭐 이산수학, 확통, 미적 이런 식으로 이산수학이 있던 시절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중합을 계산할 때 표준 점수 크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지점수를 한 거고 그 당시 표준 점수. 원래 이번에도 표점 크기로 하는 걸로 처음에는 그 평가원에서 발표를 그 예시안에서 했다가 최종 그 책자에 올릴 때는 지점수 크기로 바꿨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방금도 설명해 드렸지만 그게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걸 가중합을 원점수 크기로 변환해서 해드린 게 바로 변환 원점수예요. 그러니까 변환 원점수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가원 책자에 나온 가중합을 원점수 크기로 계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수에다가 그냥 가산점만 더해서 아주 간편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설명 잘 나와 있지만 지점수나 표준점수를 원점수 크기로 표현한 거다 그냥. 아시겠죠? 가중합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점수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분석을 잘 하셔야 이번 수능 체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국어수학 등급컷을 보면요. 당연히 표점컷으로 발표하죠. 잘 알고 계시지만 등급컷은 표점컷으로만 나옵니다. 탐구도 그래요. 탐구도 무조건 표점컷이 나오면 탐구는 단일 원점수니까 원점수 단일 원점수로 이렇게 변환이 금방 되니까 어떻게 표점컷이 나오면 원점수 컷이 쉽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선택이 아닌 국어수학인 경우에도 예전에처럼 공통선택이 아닐 때는 가형, 나형 그냥 단일 수능일 때는 역시 하나의 원점수 하나의 표점으로 가니까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통선택 때문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변원 컷이라고 한 게 변환 원점수 컷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약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다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앞강좌, 제가 앞강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변환 원점수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원점수에다가 가산점 더한 점수예요. 그래서 가산점 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변환 원점수 컷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요게 이번에 국어 표점 높게 나온 이유를 분석해드린 자료인데요. 자, 보세요. 오른쪽 위에 4개의 그래프는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걸 이제 작게 가져왔고요. 국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수학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느낌 나게 형성이 됐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요거 조금 중요한 거라 키워 드릴게요. 왼쪽을 보면 자, 국어 점수, 표준점수,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그린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3개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거든요. 잘 보세요. 자, 1컷 있고 4컷, 5컷 있고 8컷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넓게 한 이유는 이걸 디테일하게 막 2컷, 3컷 이렇게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걸 봄으로써 뭘 알 수 있느냐. 자, 1컷과 8컷의 바깥쪽이 대략적으로 4%잖아요. 그쵸? 근데 4%의 그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폭이 길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전에 앞 시간에 정규분포에서 설명했지만 이게 표준 편차가 작게 형성되면 보세요. 여기 4%가 오른쪽과 왼쪽 끝이 낮으니까 이게 멀리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멀리 4%가 이게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멀리. 그럼 멀리 간다 무슨 뜻? 얘는 표점 높게 나오고 빵점 쪽은 표점이 멀리 가서 더 많이 낮게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4% 쪽이 길죠.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요 가운데 인구 밀도가 높죠. 가운데 인구 밀도가 높다. 무슨 뜻? 그 안에 작은 표점 안에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세요. 4컷 표점이 97, 죄송합니다. 4컷 표점이 108, 5컷 표점이 97인데 요 표점 11점 안에 20%의 인구가 있는 거예요. 전체 수험생에. 요 밑에는 변환 원점수로 제가 변환한 거고요. 그러니까 변환 원점수는 내 원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거예요. 가산점 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뜻?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여기 인구 밀도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가운데 점수. 애들 다 가운데로 몰렸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1컷과 4컷, 5컷과 8컷 사이가 약 36%인데 요 정도 점수 폭이 있고요. 요거 잘 봐두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리고 변환 원점수를 봐도 원점수가 1컷이 낮고 8컷이 높죠. 왜? 여기가 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가운데 있다는 뜻이야. 요 점수 안에 몇 퍼센트? 92%가 요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92%가 국어는. 아시겠죠? 자, 그럼 수학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수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보세요. 위에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자, 수학 점수의 분포를 보면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나오는 점수가 있고 잘 안 나오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뾰족뾰족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뭐를 보는 게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똑같이 분석할 겁니다. 자, 1컷과 8컷의 양 끝을 보면 이게 점수가 짧죠. 이게 무슨 뜻? 보세요.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일반 정기분포 곡선에서 설명한 거. 자, 표준 편차가 큼으로써 이게 표준 편차가 크면 어떤 뜻? 가운데 점수 인구 밀도도 낮고 양쪽 끝이 높다 이 뜻이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위에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4%, 여기 4%, 이 인구가 많으니까 짧게 빨리 끝난다고요. 요거에 대비해서. 이해됐어요? 멀리 가지 않고. 그러니까 표점 어떻게 1컷 위에 표점 범위가 짧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도 변환 원점수 기준으로 90.49. 짧으니까 어떻게 돼? 아까는 여기 1컷이 131점인데 국어는 131점인데 대비해서 수학은 137점. 만점 기준으로부터 얼마 안 내려와서 바로 1컷이 잘린다고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금방 많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쵸? 여기가 만점이 수학이 147이었죠, 표점이. 근데 137에서 표점이 끊기고 얘는 149가 만점, 화작 같은 경우는 147이었는데 4%가 조금씩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각 점수별로 높지 않으니까 멀리 내려와서 131까지 내려왔다 이 뜻입니다. 이런 걸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같은 원리로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8컷이 변환 원점수 기준으로 9.21이에요. 여기 가산점 받아서 9.21이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짧아요. 빵점 표점하고 8컷 표점하고 차이가 작아요. 얘는 좀 많고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얘가 국어 같은 경우는 빵점 표점이 37, 38 정도인데 8컷하고 30점 차이 나잖아요. 거의 25점 정도.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63에서 65란 말이에요. 과목별로. 근데 8컷이 71이니까 10점도 안 나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짧은 이유. 인구 밀도가 왼쪽 끝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가운데는 인구 밀도가 낮다. 왜? 여기 보세요. 20% 얘랑 비교해보세요. 얘랑. 20%의 범위. 5컷과 4컷의 차이가 표점 기준으로 92에서 106. 이거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거 보이세요? 국어보다? 무슨 뜻? 가운데로 많이 몰려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처럼 막 애들 점수를 가운데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무슨 뜻? 표준 편차가 이렇게 넓게 형성됐다 이 뜻이에요. 표준 편차가 알겠죠? 그리고 원점수, 변환 원점수 기준으로도 얘는 가운데 20%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원점수 기준으로 여기 다 몰려있으니까. 근데 수학의 경우에는 거의 몇 점이야? 20점 좀 안 될 정도로 넓은 가운데서 넓은 범위에 20% 인구가 들어갔다. 이런 걸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지워드릴게요. 이거 깨끗하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화면 한번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저씨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국어와 수학 점수 분포 여기 방금 각 등급 컷 안에 인원수 보는 법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4컷, 5컷 사이, 4컷, 5컷 사이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고 크고에 따라 결국 공통 표준 편차,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변환 점수의 표준 편차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분포 형태가. 그러니까 몇 배, 1.3배, 1.2배 그 차이예요. 그럼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럼 핵심 내용은 뭐냐? 결국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요 국어 점수 분포와 표점 분포예요. 수학 점수의 표점 분포를 보면 결국 변환 원점수로 분석했을 때 이 오른쪽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변환 원점수 기준 역추적한 거예요. 국어의 경우 요런 점수 분포 역추적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수학의 경우 요런 점수 분포. 정규분포 모양을 형성한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본 거란 뜻입니다. 저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때는 실제로 비슷하니까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그 근사적인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완전 비슷하지는 않지만 가장 그나마 근사한 비슷한 정규분포를 찾아보면 각각 국어와 수학이 이렇게 나오고 핵심적인 내용은 국어는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고요, 작고요. 수학은 평균이 작고 낮고 표준 편차가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국어가 만점 표점이 높으니까 아 그러면 국어가 평균이 낮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만약에 국어가 평균이 낮았다면 국어가 평균이 낮았으면 빵점 표점이 높게 나와야 돼요. 다시 국어가 평균이 낮았다면
빵점 표점이 높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그 구조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빵점 표점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어가 평균이 높은 게 아니라 높진 않지만 표준 편차가 작아서 빵점 표점이 멀리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잘 설명 이해되셨어요? 제 설명? 잘 기억하고 계세요. 상대적으로 수학은 평균은 낮았지만 표준 편차가 커짐으로써 아까 표준 편차가 크면 뭐라 그랬어요? 양쪽으로 멀리 안 간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 작은 경우보다. 그래서 수학이 빵점 표점이 훨씬 높잖아요. 63, 64, 65니까. 평균이 낮으니까. 아시겠죠?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데이터들은 수능, 국어와 수학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이거 추정 어디서도 안 해주죠. 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변환 원점수 기준 추정과 공통 점수만 추정이 가능해요. 선택 점수들은 개수 A, B, C 갖고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방정식 개념이기 때문에 찾기 어렵고요. 자, 보면요. 방금 위에 여기 정규분포에서 보여드렸지만 변환 원점수 기준으로 변환 원점수 제가 뭐라 그랬죠? 가중합의 원점수 크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점수 크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점수에서 이 정도 됐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은 국어가 오히려 평균이 높고 국어는 평균이 보통 더 높습니다. 애들이 국어 점수는 가운데서 많이 비슷하잖아요. 학교 시험을 봐도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죠? 수학이 더 낮게 나오고 국어가 높게 나오고 국어는 표준 편차 작게 나오고 수학은 넓게 나오고 학교 시험하고 분포하고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수학은 평균이 낮았지만 표준 편차가 변한 원점수 기준으로 크게 나오고 국어도 상대적으로 수학에 비해서는 작게 나오고 국어는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전국 공통평균의 추정치예요. 제가 쓰는 M스타라고 쓰는 거. 그 다음에 전국 공통표준편차. 제가 쓰는 S스타라고 쓰는 값의 추정치입니다. 아까 공식에 의해서 이제 찾아본 거고요. 약 두 개의 관계가 3분의 4배 관계. 약이에요, 약. 여기서 이쪽은 이제 얘가 1.2에서 1.3배 정도. 보통 1.3배 전후더라고요. 1.3배 전후 정도. 왼쪽이 높고요. 이쪽은 약 75% 전후. 왜냐면 공통 배점이 74점, 76점이니까 약 75%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변환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이 변환 원점수 평균이 59.2, 45.54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원점수 기준으로 요 정도 점수 전후에서 표준 점수가 10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표준 점수 100점이 평균이잖아요. T100이 그쵸? 그러니까 특히 근데 이제 가산점 받아서 이 점수를 받는 거니까 변환 원점수는 가산점을 받아서 이 점수를 받는 거니까 뒤에 가산점표는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잘 보세요. T가 100점 즉 평균에 해당되는 그 과목별 원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있냐면 화작이 있고 엄매가 있고 확통이 있고 미적이 있고 기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변환 원점수 평균 기준으로 요거 전후에서 T가 100점이 나왔다 이 뜻입니다. 가산점 받아서요. 그래서 저 역시 역추적해보니까 화작의 경우에는 대략 54에서 59점 요 사이 공통 선택 맞은 거에 따라 이제 당연히 다르고요. 엄매의 경우 54에서 58점 정도, 확통의 경우 45점에서 46점 정도. 확통이 가산점이 별로 없어요. 미적의 경우 42에서 43점. 그 다음에 기하는 42점에서 45점 정도. 요 정도 점수 범위에서 표준 점수 100점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이 점수 범위에 해당되는 친구도 있으면 한번 보세요. 표준 점수가 100점 아니면 101점 아니면 99점 그 안에서 나왔죠. 아시겠죠? 특히 국어와 수학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국어는 이번에 공통을 잘 볼수록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수학은 선택을 잘 볼수록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의 경우는 이쪽 점수 낮은 쪽 있죠. 원점수 낮은 쪽 애들이 공통을 잘 본 케이스. 이제 공통을 잘 봤으면 원점수가 낮아도 표준 점수 100점이 나오는 거고 국어의 경우 오른쪽이 공통을 이제 못 본 경우고요. 반대로 수학은 선택을 잘 볼수록 선택을 잘 볼수록 왼쪽 점수예요. 이해되셨어요? 선택을 잘 볼수록 동점 있을 때 원점수 동점일 때 선택을 잘 본 경우가 왼쪽에 해당되는 거고 공통을 잘 보면 오히려 점수가 높아도 표점이 높지 않은. 이해되셨죠? 말 그대로. 그래서
국어는 여기다 정리해드리면 공통 점수가 높을수록 왼쪽 점수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선택 점수가 높을수록 왼쪽 점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표준 점수 100점 기준으로요. 자, 이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원래 그 악강좌에서 수능 그 분석한 강좌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가산점 표입니다. 약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라 했죠? 본인이 받은 선택 원점수를 기준으로 선택 원점수가 쭉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각 과목별로 가산점이 붙는 거예요. 아까 변화 원점수의 뜻이 내 원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는 거라 했잖아요. 왜냐면 선택 조정 과정에서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원래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계산하기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평행 이동해서 다 플러스화 시킨 거예요. 최저 가산점을 빵점으로 잡은 다음에. 그래서 공통 유리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선택 점수 올라갈수록 가산점이 내려가고요. 감소함수고요. 선택 유리 같은 경우는 선택 점수를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증가함수. 그래서 방금 설명했지만 국어는 왼쪽 감소함수고요. 수학은 세 과목 모두 증가함수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산점 봐두세요. 선택 점수 빵점부터 그 앞부분 가산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점수 빵점부터 뒷부분에 해당되는 가산점 점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게 설명해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 다 맞으면 언매는 1.3점이 화작보다 많다는 거예요. 원점수 기준으로. 알겠죠? 원점수 기준으로 1.3점이 많으니까 등급컵도 원점수 기준으로 1.3점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표점도 이게 이제 변환되고 나면 뭐 1점이 됐든 2점이 됐든 이번에 국어 공통표점이 1.15니까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 반올림에 대해서 1, 2점 차이 날 수 있다. 표점에서 1, 2점, 언매가 1, 2점 이득, 등급컷은 역시 더 낮고요. 원점수 등급컷은.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도 만약에 다 맞으면 이번에 미적기하 만점 표점 똑같이 나왔죠. 왜냐면 만점 가산점이 같으니까 그러네요. 실제로 같으니까. 그 위에서는 미적이 높고요. 아시겠죠? 그건 앞 강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확통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가산점이 거의 빵점입니다. 이거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수학 공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가산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오늘 결론.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표준 점수를 되게 복잡하게 계산하죠, 평가원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변환 원점수를 사용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점수 공식을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 사진 촬영해 주세요. 그래서 대수능 국어 수학 표준 점수 근사값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원래 이거는 제가 생각도 못 해봤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국어 표점이 왜 높게 나왔지 때문에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표준 편차가 작아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화 원점수는 원래 있던 원점수에다가 그 위에 표를 보고 여러분들 가산점을 더하면 되고, 이렇게 가산점 더한 점수가 결국 가중합이 되어서 원점수 크기의 가중합이 되어서 이게 여러분들의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이 변환 원점수를 이용하면, 잘 들으세요, 변환 원점수의 평균을 각각 빼주고 위에 줄은 국어, 밑에 줄은 수학, 그 다음에 변환 원점수의 표준 편차 근사값을 찾은 거니까 나눠주면 원래 있던 표준 점수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 점수의 근사값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공식을 써서 해봤더니 원래 표점함수 공식하고 약간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차가 왜 발생하는지 그거 설명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표점함수 공식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저 점수 넣어봤는데 1점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점이 1점 차이가 원래도 추정치하고 실제값하고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0.5점을 기준으로, 표점 끝에 0.5점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반올림 돼서 올라가고 0.5를 못 넘으면 내려가는 건데 못 넘어가는 건데, 그 0.5점 기준을 일일이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추정치 갖고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지 않는 이상은 평가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도 1점 차이 오차가 나는 구간이 좀 있는 반면에 이 공식은 조금 더 오차가 많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참값이, 잘 보세요. 참값이 3분의 1 곱하기 30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참값이 10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근사값 계산해서 예를 들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해서 근사값을 계산한다고 설정을 하면 3분의 1은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표현하면 0.33이죠. 그리고 30은 그냥 30이라고 할게요. 그럼 근사값이 어떻게 나와요? 근사값이 9.9가 나오죠.
이해되세요?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그 나중에 오차 나는 이유를. 그래서 이렇게 근사값을 표현하게 되면 이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뭐 두 번씩이나 하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값이 있고 정확한 값이 이런 값이 있었어요. 그럼 두 개를 실질적으로 곱하면 4죠. 그냥 예시를 쉽게 들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니까. 그런데 위에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각각의 분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반올림해서 표현하면 얘는 0.35, 얘는 11.33 이렇게 근사값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근사값으로 계산을 해서 역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게 반올림하면 3.97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당연히 오차 발생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오차 때문에 위에 있는 공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표점 계산하는 것보다 오차가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59.22, 45.54, 17.28, 24.62가 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사값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이 평균과 표준편차들이 실제로 컴퓨터를 돌려서 역추적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다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에는 표준편차 같은 거 루트 씌워서 무리수도 있지만 순환소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0.33이나 0.35, 11.33 이런 거 다 순환소수잖아요. 그렇죠? 분수값을 소수로 바꾼 거기 때문에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란 말이에요. 그거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표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참값과 오차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표점함수 공식에서 나온 것도 참값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게 좀 더 근사한데 이렇게 더 잘라낸 평균과 표준편차의 근사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조금 더 오차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근사값 이렇게 찾은 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가 생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요게 이제 이 공식도 중요하지만 위에 가산점 표가 중요해요. 위에 가산점이 잘 맞지 않으면 이 공식이 잘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위에 있는 이 가산점 표와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산점도 근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저 표가 그 가산점이 맞은 상태에서 이 값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고 이런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건 생략하겠고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기도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오기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어 표점이 만점 표점이 높게 나온 이유가 뭐다? 결국 평균은 높았지만 이건 변화 원점수입니다. 결국 근데 공통 평균의 몇 배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근사값으로 평균은 국어가 높았지만 표준 편차가 작았기 때문에 아까 13점 얼마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공통 점수만 확인한 거고 이거는 변화 원점수 말 그대로 가중합을 원점수 크기로 바꿨을 때 이 정도 점수라는 거. 표준 편차가 작았기 때문에 만점 표점이 높게 나온 거예요. 평균은 높으니까 빵점 표점도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이 높으면 빵점 표점이 낮게 나오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빵점 표점이 낮게 나오고 그리고 수학은 평균은 낮아서 훨씬 좋은 조건이었지만 표준 편차가 컸기 때문에 만점 표점이 국어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 말 그대로 만점의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수학 만점 되게 많잖아요. 2,700여 명.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서 만점이 150점 넘지를 못했다. 수학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학은 평균이 낮으니까 어떻게? 빵점 편점은 높게 나오고요. 수학하고 국어하고 빵점 표점이 거의 30점 차이예요. 20점대, 28점, 29점, 30점 그 정도 차이니까 그거는 이제 평균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아서 국어는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돼서 국어 만점 표점이 높게 나왔다. 이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그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편 내용도 하나 더 있고요. 이러한 이론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2023 수능도 열심히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